네, 그래서 스케치 버전에서라도 이제 너는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냐라고 했으면은 생활입니다. 네,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충인 생활연구소라고 돼 있고요. 이충인 생활연구소가 뭐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냥 성인이 된 시점,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한 80년 있잖아요. 그 80년 동안 자기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연구를 하는 게 이충생활연구라는 이름 하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뭐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거죠. 뭐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근데 최소한이라는 단어가 메인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뭐 먹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라면만 먹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뭐 그분 농심한테 선물도 받으셨다는데 그분은 좀 독특한 분이시겠죠. 네, 나이가 꽤 많으시던데 예전에 TV에서 봤거든요. 근데 모두가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그럼 뭐 먹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뭐, 뭐 예를 들면은 단백질, 탄단지 먹어야 되고 뭐 비타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질 이런 거 최소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인 영양 권장 섭취량 그런 거 보면은 뭐 하루에 어느 정도 영양소를 드세요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미 현실이 말해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그리고 무언가 음식을 해먹는다는 게 특히 1인 가구, 그리고 임차인 1인 가구, 뭐 여기서 임차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까지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사람 기준에서 무엇을 챙겨 먹을지를 잘 알고 한다는 게, 그거를 해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소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엄청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기 위해서 밥을 먹기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밥을 좀 잘못 먹으면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겠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됐을 때도 의료비에 수천만 원을 쓰지 않으려면 뭐 먹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현실성이라는 거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도록 해서 실제로 그걸 하는 거를, 그 과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게 이중의 생활 연구입니다. 방대합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게 실제로 있고, 저는 건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공간과 관련된 것들은 나름대로 조금 더 전문성은 있습니다. 뭐 저는 음식을 공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인 분들보다는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뭐 들여다본 거는 있겠으나, 이게 뭐 엄청난 전문가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됐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뭐 내가 뭘 안다고 이걸 알려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근에 만난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발견한 것들이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스케치 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다듬어 가지고는 일도 안 되고 이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계속 바뀌잖아요. 생활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그 핵심들을 그냥 짚어 나가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리게 돼요. 왜냐면 최소치라는 그 기준을 잡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최소치를 잡느냐 했을 때 생각보다 대답을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요 정도를 최소치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들이 제일
좋긴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소는 과학적으로 이미 영양학계에서 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한 식재료를 골라가지고 식단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일상식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접근을 하면은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런 스타일이 강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뭐 파스타든 이탈리안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질릴 수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 응용을 하기 힘듭니다. 다른 것으로 응용하기 힘든 것들은 냉장고에 식재료가 많이 남아도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이 공간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느낌처럼 제가 하면서도 사실 저 스스로가 1인 가구고 제 스스로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마주하는 어떤 한계점들, 또 혼자 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제약들, 이 두 개를 전제로 대부분의 내용들을 풉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부부 기준으로 이걸 말해버리면 1인 가구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최소치가 중요한 거예요. 웬만하면 많은 폭의 사람들한테도 유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이제 구성을 할 때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면은 집도 구하고 그 안에 나름대로의 살림을 꾸려야지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뭘 해야 하는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최소치로 뭘 해야 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무엇이 필수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그래서 필수를 먼저 하고 선택을 그 다음에 하는데 필수가 그럼 뭔지, 또 얼마나 돈이 들고 품이 드는지, 그걸 더 쉽게 할 수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구는 어떤 것들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가구 배치는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그걸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중인생활 연구를 뭐 10수년간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켜켜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케치 버전에서는 좀 과하게 풀어서 말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용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유용한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좀 어렵다, 또 너무 방대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은 제가 좀 더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만 축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댓글창은 닫아 놓을 것 같아요. 저는 댓글창이 그렇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창을 열었을 때 이점보다는 오남용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요즘 시대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익명성이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진솔하게 사람과 소통을 하는 느낌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래서 뭐 악플에 대한 당연히 심리적인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 악플이라는 게 무의미한 악플은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의를 하고 어떤 내용이 좀 틀렸다거나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건 건강한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말씀하시는 그 투도 다르고 이 괜한 공격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유용한 그런 소통을 하고 싶은데, 댓글창으로는 지금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어느 플랫폼이든, 그래서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별도의 다른 창구를 오픈해서 거기다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마땅히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마땅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노력해서 하겠는데, 세상에는 너무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뭐 마련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행복의 구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글거려 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저는. 사람은 너무 다양하고, 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라고 얼추 생각하면서 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은 그러한 커다란 오버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쪼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정말 사명감 있게 해야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본업 혹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봤을 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것들을 저는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창의롭고 풍부하고 뭐 열심히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이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뭐냐, 이 구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이런 내용들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 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집이 못생긴 이유, 이런 원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아름다운 주거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어떤 것들도 좀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도 12분짜리인데 두서없이 이게 스케치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좀 쫄리거든요. 12분 동안 이거를 봤을 때 의미 있는 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되겠죠. 이건 약간 반은 여러분과 소통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반 이상은 제가 저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돼서 단위가 작아지면 여러분들한테도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씩 주제 다뤄가면 될 것 같거든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빨래를 말리러 가야 되는데 빨래 말리러 가기 전에 한 10분 동안 하고 가고 싶거든요.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하면은 좋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은 한 사람이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이거입니다. 돈, 시간, 그 다음에 주거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지품들, 그 다음에 관리법, 그리고 아까 그 행복의 구조에서 말한 행복부터 합시다. 예, 그거를 짚고 쪼개 내려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